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49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을 보실 때 이 주말에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음 주 이제 25일부터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정확한 맥점을 잡아 드릴 거고 자, 다음 주에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CMC에 대해서 11월 말부터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딱딱도사가 말씀을 드렸죠. 빠르면은 11월 30일 정도, 늦어지면은 12월 초 이때 진행될 수 있다. CMC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CMC를 진행할 때 11월 30일부터나 12월 초에 진행하게 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전, 적어도 3일 전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CMC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전까지는 HAB가 한 번 더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자리죠. 자, 왜냐면 급등 이후에 골파기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골파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골파기 이후에 다시 반등.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또 걸려 있어요. 고점이. 그래서 한 번 더 골파기 자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반등했을 때 여기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시기가 이제 CMC에 대해서 진행되는 일정이 통보됐을 당시에 그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딱 일주일 동안 그죠? 일주일 동안의 모습에서 그 눌림목 자리와 그 돌파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CMC에 대해서는 제가 왜 11월 말쯤에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냐면은 보시면은 작년 항소제약의 CMC가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경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그 결과값이 나왔죠. 그죠? 5월 달에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BIMO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장 실사가 그죠? 임상 사이트 실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10월 달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항서제약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FDA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일정들을 추측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퍼실리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 진행이 됐을 때, 과연 CMC가 승인이 될 수 있냐, 그리고 CMC는 도대체 언제쯤 일정이 진행되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맥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살펴볼게. 지금 옵티보 여보이가 지금 동일하게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죠? 옵티보 여보이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얘네가 신청한 약에 대해서 간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 위암과 식도암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옵티보 여보이에서. 그래서 이 PD-1 항암제에 대한 제한 검토를 FDA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품을 못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옵티보 여보이가 지금 가장 먼저 거론이 됐다라는 겁니다. 키트루다도 포함이 됐지만 FDA에서 옵티보랑 여보이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간암,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가 생긴 거죠. 그죠? 기존에 있었던 라인업 중에 그죠? 이미 승인을 받은 그 약품 중에 FDA에서 사용을 제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암을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승인을 못 받을까봐.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가져왔는데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HAB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이 HAB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HAB 영상을 또 올려드렸을 때 조회수가 막 15,000회, 그죠?
나온 적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HLB를 이제 그만 촬영하려고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던 거죠, 그죠? 왜냐면 이때 클래스 2로 발표가 나면서 제가 분명히 클래스 2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언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이 나오니까,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HLB 1등 채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클래스 2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책임은 이 유튜버에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무리 시나리오를 얘기했어도 떨어진 거에만 포커싱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 그만하겠다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막 1000개씩 눌러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또 HLB의 1등 채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6600회 15,000회, 그죠? 그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딱딱도사의 텔레그램 가족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HLB 관련된 실시간 브리핑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죠? 제가 HLB를 계속 매일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일 체크. 매일. 그죠? 매일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도와드리고 있는데, HLB 얼마 전에 급등 나왔을 때도 제가 추세가 바뀌어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잠깐 반등 이후에 다시 박스권 돌입의 형태로 갈 것이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하단 박스권은 탈출하겠지만 잠깐 반등한 이후에, 그죠? 다시 박스권의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CMC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이시죠? 그죠? CMC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겠죠. 이런 분석들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날짜가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전부 다 도와드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HLB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장해 계세요. 뭐 800명가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 계시는데,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시즌 2를 좀 오픈하려고 해요.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방이 딱딱도사 시즌 1 가족방이고요. 제가 시즌 2를 오픈하려고 지금 공지까지 해놨어요. 그죠? 공지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즌 2를 오픈하게 되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 2 리뉴얼 11월 25일부터 진행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주말에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11월 25일부터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딱딱도사 시즌2에 신청을 하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시즌2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세 가지 중점적인 내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분석, 주도주 분석, 스페셜 추천주. 자, 실시간 분석은 당연히 주력 종목,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HLB에 관련된 주력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종목 브리핑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사실 이 시즌2를 한번 도전하려고 했어요.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가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죠? 스팸이 걸려가지고 방 옮기는 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번호를 새롭게 파가지고 완전 깨끗하게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리도록 새롭게 번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실시간 분석에 대한 관점은 주력 종목 HLB 도와드렸고, 이슈 종목, 그죠? 이슈 종목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런 것들. 딱딱도사 특징주 브리핑,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죠. 그죠? LK 삼양을 11월 8일날 말씀드렸죠. 이때 제가 딱 추천드렸는데, LK 삼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LK 삼양, 그죠? 이게 LK 삼양인데 11월 8일이 언제예요? 이날입니다. 이날. 요 캔들.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LK 삼양을.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급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날 상한가 29.83% 보이시죠? 추천 이후에 11월 11일날 급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슈되는 종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위에 쭉 올려보시면은
어디 갔냐? 쭉 올려보시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자, 이렇게. 그죠? 글로벌 브리핑. 미국 증시까지 전부 다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미국 주식까지. 그죠? 미국 실적 발표 일정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데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국내 주식도 어떤 게 올라갈지 보여요. 이해가 되죠?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고, 주도주 분석, 특징주, 수혜주, 그죠? 잠깐 보시면은 제가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렸던 걸 그대로 시즌2에서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딱딱도사 수혜주, 추천주 현황 체크해가지고 전부 다 체크해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수혜주 현황에 대해서 체크했죠. 오늘 날짜. 오징어 게임 2 관련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조선주, 원전에너지 관련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뭐 조선주 뭐 검색해 보시면은 쭉 보시면 이미 뭐 7월달, 그죠? 계속 말씀드렸어요. 9월달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HD 한국조선해양 작년 10월 25일, 그죠? HD 한국조선해양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2023년 10월 25일 날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 추천드려가지고 한미반도체가 250% 올라갔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140% 올라갔습니다. 추천한 이후에 10월 25일부터.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선주라든지 원전에너지 관련주, 오징어게임2 관련주, 조선주도 보시면은 계속 이전부터 7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은 추천주 여기 다 등록이 돼 있죠. 자, 조선주, 현대중공업 급등 나왔죠? 그죠? 9월달에도 계속 얘기하고 9월달 언제예요? 이때예요. 9월달. 이때 눌림목 나왔을 때 바로 급등 나왔죠. 그죠? HD 한국조선해양 작년 10월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언제예요? 10월 25일. 이때죠? HD 한국조선해양. 이 바닥자리 추천드리고 140% 급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9월달에 말씀드리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죠.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급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혜주 종목 분석 및 추천, 이게 완전히 들어맞고 있죠. 주도주에 대한 분석들 도와드리고 있고, 스페셜 추천주는 이제 딱딱도사가 엄선한 VIP 종목, 기적의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일부 공개 영상으로, 그죠?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기적의 종목을 볼 수 있도록 따로 별도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부 공개된 영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검색해 보시면은 기적의, 그죠? 여기 딱딱 올려드리죠. 보시면은 주도주 기적의 종목 2탄 펩트론 추천드렸죠. 그죠? 펩트론은 딱 추천드리고, 자, 2탄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2탄 영상 보시면 7월 9일날 영상이에요. 기적의 종목 2탄 일부 공개. 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펩트론을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있죠. 이때 7월 8일, 7월 9일 요 시점이에요. 보이시죠? 펩트론. 자, 펩트론을 잠깐 또 보시면은 자, HLB 보시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2기 시즌2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이때입니다. 펩트론 말씀드리고 바로 고점까지 100% 급등이 나왔습니다. 100%.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딱도사의 시즌2 리뉴얼방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장하냐? 제 영상에 보시면은 자, 제 영상에 딱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에서 이 댓글에 고정 댓글을 제가 남겨놨어요. 고정 댓글 보시면은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시즌2 입장 링크를 딱 클릭을 하세요. 그죠?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 조인 채널 있죠? 입장하기 버튼이 밑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딱 클릭하는 순간 저한테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번호 010-4671-8281 딱딱도사 김대표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문자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승인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승인해 드리냐면 고기철님은 문자가 들어왔었거든요. 이전에 시즌 1 때. 그래서 이분은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고기철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정 댓글 영상 지금 보시는 거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만 진행하면은 입장이 가능하다. 어디에? 시즌 2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폐쇄를 할 거예요. 제가 특정 일자 이후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즌 1은 시즌 2로 전부 다 입장하시면 되겠고 시즌 2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11월 25일부터 오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픈해서 운영이 되니까 시즌 2에 아직 입장을 못 하신 분들은 자, 요렇게 영상 댓글 참고하시고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HLB 지금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지금 옵티보 여보이가 HLB 리보캄렐 조합의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이다, 경쟁사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도 FDA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청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시장을 먼저 접수할 것인가, 누가 승인이 먼저 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가름에 가려져 있는데 일단은 옵티보 여보이가 위식도암에 대해서 그죠? 항암제 제한을 지금 검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죠? 옵티보 여보이가 위식도암 PD1 치료제에 대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면역 항암제죠.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FDA 승인 이후에 사용 제한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죠. 더군다나 지금 똑같은 면역 항암제를 쓰고 있는 옵티보 여보이 조합의 간암 1차 치료제 이번에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맙의 뭐예요? 경쟁 모델이죠. 얘도 이제 PD1 방식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이 간암 치료제는 별개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다른 암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옵티보 여보이가 또 신청이 되는 건이 있으면은 굉장히 FDA에서 까다롭게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옵티보 여보이가 통과가 되더라도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맙의 경쟁 모델이 되진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왜 그럴까요? 일단은 MOS 값만 비슷할 뿐이지 생존 기간만 비슷할 뿐이지 대조군 대비 실험은 리보캄렐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대조군 대비 실험이. 그럼 옵티보 여보이는 대조군 대비해서 그런 폭에 대한 어떤 차이를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임상 환경이 좋았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달라붙었을 수 있다. 그죠? 대조군 대비해서는 리보캄렐이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 위험성이에요. 그죠? 사망 위험률을 극도로 많이 낮출 수 있었냐? 리보캄렐 같은 경우는 40%가량을 낮췄고요. 사망 위험률을. 옵티보 여보이는 21%밖에 못 낮췄어요. 사망 위험률을. 이거는 FDA의 거의 턱걸이 수준이에요. EMA의 유럽 의약품청에 신청을 하려면 유럽 시장을 뚫으려면은 마이너스 30%의 사망 위험률을 줄여야 됩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유럽의 신청이 뭐예요? 반려되는 거예요. 반려. 신청조차도 못한다. 근데 리보캄렐 조합은 EMA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40%니까 사망 위험률이. 그러니까 EMA에서 뭐예요? 리보캄렐에다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시켜준 거예요. 옵티보 여보이가 희귀의약품일까요? 아니에요. 유럽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안 됐어요. 옵티보 여보이는. 근데 리보세라닙 칼렐리주맙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경쟁사가 사실 안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HAB의 이 자회사 이뮤노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뮤노믹은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나스닥 상장이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얘기가 지금 싹 사라졌죠. 실제로 상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HAB의 미국 자회사가 이뮤노믹과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엘레바는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공급 판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HLB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죠? 100% 자회사요.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모멘텀이죠. 그죠? 근데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HLB 입장에서 지금 리보캄레를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의 나머지 14개 암종에 대해서도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HLB가 지금 진양곤 회장이 노리는 게 뭐예요? 빅파마 기업, 그냥 빅파마 기업이 아니라 항암제 분야의 완전한 빅파마 기업이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항암제 빅파마 기업들이 미국 뉴욕 시장 또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어요. 대부분.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 그만큼 탄탄하고 기술력을 갖췄고 그만큼 기업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HLB가 미국 시장 내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자리매김의 발판으로 교두부로 뭐예요? 나스닥 상장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직 팩트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 정보는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왜? HLB 입장에서 진짜로 진양곤 회장의 계획대로 50% 70%의 점유율을 먹어내고 간암 1차 치료제가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해서 이 정도의 범위를 먹기 위해서는 나스닥 상장이 돼 있어야지만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더 빨리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HLB 제약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세계 1위 그린 프로폴리스 기업 제품 독점 유통. 그죠? 이건 뭐냐면 세계 1위의 구강 염증 치료제. 그죠? 목이랑 인후염 치료제 같은 거예요. 목에다가 칙칙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예요. 스프레이. 그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 걸렸을 때 아니면 전염병 같은 거, 감기 같은 거,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 목에다가 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그거를 HLB 제약이 독점 유통권을 받았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큰 모멘텀이죠. 왜냐면 그린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매년 많이 팔리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기후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감기를 달고 살고 또 인후염이나 비염이나 또 구내염 같은 거를 굉장히 달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사의 매출을 견인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NK 3상을 앞두고 있죠. 그죠? 3상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용 HLB 테라피틱스 대표가 이제 안구 질환, 그죠? 눈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NK 3상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동분서주하다. 굉장히 열심히 자회사들이 일도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FDA 임상실사 통과 이후에 BIMO가 통과되고 나서 어차피 통과될 거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CMC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CMC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CMC가 2024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쯤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1차 리스폰스를 이게 뭐예요? 처음에 이제 12월 15일 날 퍼실리티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이 이거를 조치해서 1월 달에 다시 리스폰스를 했는데 문제가 또 발생됐죠.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공정을 3회 정도 진행해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리스폰스를 했는데 이때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진행했고 또 문제가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CRL 수령을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했었고요. 그죠? CRL 받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유는 퍼실리티 문제. 결국에는 항서제약이 12월 15일 날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했는데 그거를 5월 달까지 조치를 못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CRL을 5월 17일 날 받고 나서 5월에 슈지행 박사를 영입을 시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슈지행 슈 박사. 그죠? 이 사람을 영입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FDA
수석 CMC 검토관 출신입니다. 검토관. 수석이에요, 수석. 그러니까 CMC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갑자기 영입을 시켰어요. 누구로? 항서제약에 여기 써있네요. 밑에 써놨네요, 제가. 총괄 CMC 담당 및 부사장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그죠?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7월달 보완 서류를 딱 제출했는데 이 박사를 영입하고 나서 7월달에 보완 서류를 딱 제출합니다. 근데 보완 서류가 완벽 그 자체죠. 자, 7월달에 미팅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미팅 완료. 7월 3일날 재심사 신청서 제출 권고받아. 기억나시죠? 자,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FDA가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항서제약이 충실히 보완 자료를 제출했고, 그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완 서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미 항서제약이 다 완벽하게 보완 자료를 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완 자료를 어떻게 완벽하게 2달 만에 냈을까요? 12월 15일부터 5월 달까지 이거를 조치조차 제대로 못했던 FDA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던 항서제약이 딱 2달 만에,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7월 초에 미팅까지 보완 서류를 어떻게 냈을까요? 그죠? 이 사람이 왔기 때문이에요. 슈슈징 박사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완 서류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FDA가 조속히 재심사 서류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CMC가 문제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0.000000001%라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0%라는 단어는 주식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요 정도로 딱 걸어놓은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죠? 거의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승인 따놓은 당상이다. 그죠? 승인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분석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HLB를 보시면은 지금 반등세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한 번 더 쳤다가 눌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 골파기를 만들 수 있지만 21선 지켜주면서 다시 CMC에 대한 일정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를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75,000원 자리를 오늘도 뚫긴 했지만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75,000원과 98,000원 자리, 그죠? 자, 요 자리가 있는데 75,000원과 98,000원 자리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또 만들어줄 거다. 언제? CMC를 기다리는 자리, CMC 결과값을 기다리는 자리.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리가 129,000원인데, 자, 제가 CMC를 기다린 자리 어디라고 했죠? 75,000원부터 98,000원 사이 CMC 결과 기다린 자리. 물론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CMC 일정이 나와야 돼요. 그죠? CMC 일정이 나와야지만 이 75,000원, 98,000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 75,000원 밑에서 박스권을 잠깐 만들 수 있어요. CMC 일정이 안 나오면. 자, 그리고 CMC 통과가 되면은 98,000원짜리 돌파하겠죠. 돌파해서 여기서 움직일 거예요. 언제까지? 승인 날 때까지. 1월달, 2월달, 늦어지면 3월달 승인 날 때까지. 저는 1, 2월 안에 승인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승인 나면은 129,000원짜리 돌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계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 이후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딱딱 주식의 가족분들 HLB 이렇게 단계별로 힘든 어떤 박스권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잘 버텨내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상승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큰 수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투자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HLB 도와드리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을 제가 새롭게 리뉴얼을 했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픈하고 있고요. 그죠? 11월 25일부터 오픈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셔야겠죠? 신청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어디였냐? 그죠?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입장 방법을 고정 댓글로 걸어놨습니다. 그죠? 댓글 보시고 이것만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클릭하시고 조인 버튼 누르시고 제 번호로 반드시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문자를 안 보내시면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못 도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즌2 리뉴얼 되는 방은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먼저 눌러주셔야겠죠. 시즌2 가족방은 뭐라 써져 있죠? 구독자 대상으로 무료 입장이 된다고 써있죠. 그래서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구독 누르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독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좋아요,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누르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구독자 대상 무료 입장이 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딱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제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에서 링크 딱 클릭하셔서 조인 버튼, 입장 요청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이 내용 확인해서 입장 요청한 내용과 문자 확인해가지고 전부 다 입장을 시즌2 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즌1 방은 이제 폐쇄를 시킬 거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방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즌2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